류호정 당선인을 만나고 온 이현아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비례대표 1번이었기 때문에 스튜디오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좀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직접 봐서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류호정 당선인이 4.15 총선 당선이 확실시된 다음부터는요, 적극적인 언론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 당선인의 대립게임 논란은 이제 정의당 내 총선의 악재 중 하나였고, 예. 그 시기에 보면은 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3.7%인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논란을 취재할 때만 해도 류 당선인이 공식 자리를 제외하면은 취재 요청에 좀 소극적으로 응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정의당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총 6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은 9.6%를 기록을 했는데 이 득표율은 올라갔는데 예. 의석수만 봤을 때는 20대 총선과 같고요. 예. 결국에는 교섭단체의 꿈은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이 지역구 대결에서 혼자만 살아 돌아온 심상정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눈물을 보였었죠. 예. 심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의지를 밝혔는데요.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견인하겠다면서 여성과 청년,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요. 또 비례대표 당선인 5명이 고 노회찬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거대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제자리 걸음에 그치긴 했지만 1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건 민주노동당 13% 득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실패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뭔가 좀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외연이 좀 확 넓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보였어야 되는데 둘 다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직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당이죠. 심 대표가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이는군요. 예. 네. 다른 군소 정당도 좀 살펴보십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이번에 성적이 어떤지 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국민의당은 사실 지역구 후보 없이 그 비례대표율만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만 좀 냈었고요. 당시 득표율을 보면은 6.8%를 기록해서 의석 3석을 차지한 데 그쳤습니다. 총선 참패를 맛본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당선인이 말하기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앞으로도 독자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지도부가 붕괴된 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국민의당과의 안철수 대표 행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뭐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민생당은 호남 제1당이었습니다. 예. 민생당이 이번에 58명의 지역구 후보가 나왔는데 전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당 2달여 만에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박지원 의원 또 정동영 의원 모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외 정당 신세가 된 민생당은 일단 다음 달에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단 계획이지만요. 독자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